안녕하세요. 다음 정거장 다정입니다. 오늘은 화성행궁의 도시 수원역 GTX-C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GTX 공약에 기반한 노선도입니다. 이 공약 실현의 일환으로 GTX 추진단이 발족이 되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조속 추진 지시 후에 수도권 시민 출퇴근난 해소라는 명목으로 GTX 확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15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되었고요. 22년 8월 1주부터 본격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사업팀과 기획팀으로 나누어서 사업팀은 기존의 그 ABC 노선을 맡아서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개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요.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23년 공사를 시작하고 28년 개통 예정으로, 그리고 B노선은 24년 공사를 시작 30년 개통 예정으로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추진할 GTX 연장 및 신설을 전담한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 그 공약 노선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ABC 노선 외에 D, E, F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선들을 연장 신설을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 GTX 노선 같은 경우에 원래는 10개의 환승센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역 신설에 제한을 두지는 않기로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왕십리하고 인덕원, 의왕, 상록수가 추가 신설역으로 그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이 GTX-C 노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지하 관통 문제, 이 강남권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도봉구 도봉산역 창동역 구간의 지상화 방안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어떤 방향으로든 협의가 돼야 비로소 좀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23년 착공을 전제로 해서 28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GTX-C 노선의 수원역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TX-C 노선 처음이라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 수원역 같은 경우에도 총 3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서울역, 용산 연계 특집으로 해서 3회에 걸쳐 서울역과 용산 일대를 리뷰한 이후에 다시 3회에 걸쳐 특정 지역에 대한 리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명실상부 경기 남부의 대장 수원역, 그 첫 번째로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확충과 주변 개발 상황, 부동산 시세와 향후 전망을 첫 번째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존 노선들을 한번 보시면요. 수원에 일단 1호선과 그 다음에 KTX와 수인 분당선이 지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GTX-C 노선과 SRT 노선, 그 다음에 수원 그 도시철도, 수원 1호선 트램이 이렇게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이 SRT 노선인데요. 이 민간 운영하는 GTX-C 노선을 그 국토부에서 SRT 노선과 공유를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수원에서 이 평택 지제로 그 연결 노선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실현이 된다면, 평택 지제로 연결이 된다면 GTX-C 노선이 이 GTX-C 노선과 SRT 노선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 SRT 노선이 수원역에서 이 병점과 오산, 그 다음에 서정리역을 지나서 이 지제에 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보통 이 수원에서 삼성까지 GTX를 이용을 할 경우 22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SRT로 이 GTX-C 노선을 공유해서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 SRT로 가게 되면 불과 7분이 소요가 됩니다. SRT 같은 경우 평균 시속이 300km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엄청난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이 수원
이 수원역 인근의 철도망의 그 모습인데요.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이 수원역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 위에 있는 화서역을 지나게 되는데, 이 화서역과 수원역은 거의 뭐 동일선상에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화서역을 지나는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호메실과 오목천을 지나서 네, 봉담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수원역을 출발하는 이 수원 1호선 트램 같은 경우에는 이 신분당선 수성중 사거리역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 노선을 한번 보시면, 이 회색 노선 같은 경우에는 신수원선이라고도 하고 인동선이라고 하기도 하죠. 인도건 동탄선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신수원선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만 6개 역사가 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의 대표 지역이라고 하면은 보통 수원의 강남이다 라고 하는 이 광교 지역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진했던 이 수원역 인근을 주목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수원역 주변의 인프라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쪽으로 있는 그 삼성전자하고 광교 테크노밸리하고 함께 이 서쪽에는 이 수원 델타플렉스가 이 수원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완성 드론 업체 바이로봇, 그리고 SK 본사가 입주 또는 입주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수원역 인근의 이 상권을 또 보시면요. 이 상권은 AK몰이 수원 역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뭐 그 외에도 많은 그 상권들이 약 1,300여 개로 추산이 되는 그런 상권이 성업 중입니다. 그 외에도 그 서수원 종합병원, 아주대병원, 성빈센트 병원 같은 대형 종합병원도 근거리에 다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는 거의 완비된 것이나 다름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수원역 구축 아파트 대장과 신축 아파트 대장 단지의 시세 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축의 이 대장이라면 수원역 센트라우스와 대한대우 푸르지오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수원역 서쪽에 이 수원역 센트라우스를 보시면요. 센트라우스는 지금 중층 이상의 로얄층을 대상으로 호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최고가가 거의 한 8억 5천까지 상회를 했다가 지금 호가가 중층 이상 로얄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억 1천까지 지금 내려온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센트라우스의 특징이라고 하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수원역 인근의 그런 상권들을 모두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주변에 야외 전시장, 호텔, KCC, 메세 전시장 등 그런 여러 그런 시설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롯데몰, AK백화점 등 기존의 그런 상권들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인 곳이 바로 이 수원역 센트라우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대한대우 푸르지오 보시면요. 대한대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남쪽에 수원역 인근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탑층 기준으로 봤을 때 호가 보시면 지금 7억 7천에 매물이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수원역 센트라우스하고 대한대우 푸르지오 둘 다 수원역 10분 내 초역세권이고요. 워낙 주변에 인프라가 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다가 교통 호재가 계속 연이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축이지만 충분히 그런 투자나 실거주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원역과 같이 보셔야 할 화서역에 있는 신축 대단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서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당선이 확정되었고요. 스타필드가 들어올 예정이죠. 또 대유평 공원으로 인해서 공세권까지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더욱 상승했고 또 앞으로도 그 가치가 더 빛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2021년 8월에 입주한 신축입니다. 그리고 2,300세대가 넘는 대단지고 화서역 초역세권 아파트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금매를 한번 보시면요.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층 로얄층이 12억에 금매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하고 좀 비교해서 보실 것이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가 지금 호가가 저층이기는 하지만 8억 2천에 금매로 나온 그런 매물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앞에 소개한 아파트들 중에 이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저층이 저층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금매다 이렇게 점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예시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지역들에서 어떤 금매 여부 그리고 이런 물건을 뭐 사도 내가 향후에 안전할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시라고 이런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또 수원역 인근의 아파트들의 호가를 보면서 제가 좀 느끼는 점은 다른 경기도 지역과는 다른 상당한 저력이 느껴지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매물이 많이 쌓이질 않고요. 호가상으로 볼 때도 앞으로 2편, 3편에서 리뷰를 하겠지만 도시 전체 리모델링 수준이라고 할 만한 개발 붐이 진행 중이고 또 예정된 곳으로서 이미 경기 남부의 중심이었던 이 도시가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수원역 일대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 냉각기를 거치고 있는데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수원역 일대에 지금 신축 아파트들의 입주 시기를 놓고 볼 때 지금 뭐 매물이 나올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주변에 이제 부동산 시장 다른 지역과 이제 비교해 보실 때 다른 지역의 이 냉각된 분위기 그리고 쌓이는 매물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이 시점에 그래도 매수를 추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기권의 노른자 입지라는 것을 조심스럽지만 꼭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원역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한번 곱씹어 보시고요. 그럼 다음 편에서 다시 이 수원역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